여러분, 오세훈이 서울시장직에서 쫓겨나는 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파산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금액이 어마어마한데요. 거짓 이미지에 탈을 쓴 위정자의 말로라고나 할까요? 이번 판결로 그동안 거짓으로 포장해온 정치적 자산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겠죠?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법의 이름으로 끌어내려지느니 차라리 자진 사임하는 게 향후 재기를 위해서라도 좋겠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고요. 그럴 용기라도 있을까요? 그나저나 국힘에서는 화장실 가서 문 잠가 놓고 웃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치권과 국힘 분위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어서서 자신의 죄를 잘 듣더라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금한 합계 2,100만 원 부분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명태균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그 비용을 대납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2,100만 원은 정치자금 기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2,1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주문과 같이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아이고, 1,000만 정말 이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네, 조마조마했었는데 결국은 시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 법조인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란 직후부터 이제 명태균 씨가 오세훈에 대해서 경고망동하지 마라. 맞습니다. 대선 나올 생각하지 마라. 맞습니다. 너 나오면 바로 날아간다. 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대선 포기했고 네. 명태균 씨는 오세훈을 주저앉힌 건 나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고 네.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저는 저 생각해요. 인정합니다. 그랬는데 왜 대선도 포기했는데 갑자기 서울시장에 들이대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언론에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좀 뭐 도인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허언증 뭐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당분간. 이미죠. 명태균 씨가 좀 과장은 해요. 뭐 판결에서도 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세훈이 울고불고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과장이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 맞아. 네, 요 사건 말고도 명태균 씨의 전반적인 진술을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과장은 있지만 좀 일맥상통한 초지관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있고 특히나 이제 오세훈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다 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여론조사를 받고 오세훈을 직접 찾아가서 브리핑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진술이 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무죄는 받을 수가 없다. 징역형까지 예상은 했는데 징역형은 안 주되 벌금은 맥시멈을 때리겠다.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네. 판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이 조금 뭐 이제 과장은 있는데 우리가 뭐 명태균 말만 듣고 판결한 건 아니다. 뭐 증거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서 김건희 판결에서는 과장됐다, 허황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윤석열 재판에서는 과장된 면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는 점을 봤을 때는 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봤고 이번 판결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진술에 부합한 정황들이 나타난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조금 다른데 이번에 이제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들어맞는 정황들의 존재 그걸로 봤을 때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판결 직후에 직접 증거가 없는데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지금 변명인데 강혜경, 명태균, 김영선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적으로 송금한 돈이 오고 간 이것이 직접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판사님을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제 검사들이 공판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이 사건을 인정해서 10개 중에 5개만 인정을 했고 네, 맞아요. 그리고 5개 제가 지금 그거 살펴봤더니 너무 빡빡하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빈틈없이 이거는 정말 완벽해. 이 5개는 그러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항소심 뭐 상고심 가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분이 고법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판결이 깨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직 시장이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 컸던 것 같고 그거 좋다. 그래서 자기 사건이 올라가서 그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것을 굉장히 판사들은 명예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이 1,000만 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1,000만 원일 것이다. 그래서 네. 이 사건은 저희가 특검법에 633 규정을 했거든요. 네네. 6개월, 3개월 그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정광석화처럼 판결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내년 1월 말이 아마 633이 적용이 되면 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월 말까지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요. 아니 그 전혀 그 입장 표명도 안 했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네. 한간에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네. 김건희 명태균 사건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는 걸 그걸 보고한 거 보고. 아니냐. 예. 왜냐하면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랬었나? 그 재판부에서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보고 판단한 것 그 아니냐라는 판결이 이야기가 있어요. 오세훈 출마 전에 나왔었던 1월에. 거예요? 아, 그랬었나? 1월에 나왔으니까 3월에 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1, 2네. 그거 보고 판단했을 1월 수 말쯤에 있군요. 판결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마 결심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 있었는데 그게 좀 작용한 거 아닐까 추측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빡빡하게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오세훈 거네. 시장 쪽에 결과가 전달 안 됐다든지 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여론조사는 다 뺀 겁니다. 연락을 했다라든지 이런 시기하고 만났다는 그 시기하고 여론조사라든지 돈이 보내진 시기를 다 맞춰서 인정되는 것만 5건 인정했고 네. 여론 조작을 하려는 의도나 이런 거 아예 다 드라이하게 빼버렸어요. 그냥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대가로 2,100만 원 정도 대납됐으니까 그걸 딱 인정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기까지만 딱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소심이나 아니면 대법원에 가서 흔들릴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저희는 진짜 예. 관심이 있는 거는 1심이 이제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는 항소심 대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워낙에 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번에 그 판사가 그래도 그 오세훈한테 유리하게 적용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떤 대목을 짚었냐면 요런 걸 이제 잘 우리가 미리 잘 다뤄놔야 돼. 오세훈에게 유리한 점으로 정확하게 짚더라고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후 오세훈 피고인이 더는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는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서로 참작합니다.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넘어서 달리 명태균에게 적극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하거나 스스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비용을 대납시켜서 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나 이게 아주 찝찝하거든요. 제가 전혀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네. 그래서 벌금이 나온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관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판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판사님께서 그래서 벌금을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징역형이 당연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네. 징역 1년 6월을 구형을 했고 네. 그러면 뭐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 사건인데 네. 저렇기 때문에 내가 벌금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하신 거라서 전혀 아무 문제가 아유, 없습니다. 다행이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겼다는 법이 정치자금법이고요. 네. 정치자금법 중에 45조를 어겼다는 건데 그 내용은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받거나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딱 인정한 거예요. 원래 정치자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김한정이 2,100만 원 보냈잖아. 네. 간접적으로 2,100만 원 네가 경제적 이익을 오세훈이 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100만 원 받은 거야. 네. 그것만 인정한 거예요. 네. 그것을 통해서 뭐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든지 그게 뭐 미친 영향이 컸다든지 이런 거는 다 그냥 빼고 그건 부수적인 이야기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만 딱 추려가지고 딱 드라이하게 딱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특검은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가지고 아마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 예. 그것으로 심지어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해서 하니까 1년 6개월까지 심하게 때려주세요. 세게 때려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죠. 네.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제 불법인데 그거는 네. 불법인데 이거는 죄질이 더 나쁘다라는 네. 것을 특검은 많이 강조를 그렇죠. 했고 네. 1심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드라이하게 뺐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여론 조작했다 말았다. 이거는 정치자금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하고는 위반의 구성요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죠?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니, 본인은 그렇게 봐야죠.
감형 사유를 굳이 찾아보면 초범밖에 없습니다. 고령도 아니고요. 감형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윤석열 60세 넘었다고 고령이라고 저번에 양형 사유로 했었어요. 오세훈이 몇 살이야? 네. 60 넘었나? 60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그럼 초범이랑 고령이 있네요. 고령이 남았어. 근데 저는 사실 항소심에서 오히려 이 양형 사유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표현했다라는 것도 법원이 인정을 했거든요.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다는 느낌이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오냐고 막 불만을 표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 진술이긴 하지만 나경원 이기는 걸 달라고 했다. 이런 게 하나도 이제 인정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구나. 네. 뭔가 좀 여론을 아쉽네. 조작하려고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 안 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항소심.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특검이 네, 양형 그렇죠.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겠다 그랬고 네. 그럼 주로 다퉈줘야 될 게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명태균에게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루 이틀 사이에 여론이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계속 가져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이런 게 해명이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이유무죄가 나왔거든요. 10개 중에서 5개만 인정하고 5개에 대해서 이유무죄를 썼기 때문에 이유무죄가 무슨 말이에요? 이유무죄는 이제 전체를 포괄일죄이어서 주문에다가 이 부분은 무죄 이렇게 하진 않고 5개는 일단은 주문에 표시하진 않지만 이 무죄여서 5개는 날리고 5개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항소할 거고요.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 전체를 다 인정이 될 수도 있죠. 항소심에서는. 그러면 형량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고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재판을 받고 나온 오세훈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나는 이 명태균 선생님을 저렇게 자극하는 게 난 좋더라고. 그 명태균 선생님은 반드시 화를 내거든. 맞아요. 바로 되고. 나 이거 좋더라고. 이런 거 아주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아주 기분 나빠하시죠. 네. 그 체육 앵커한테도 전화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전화 못 받은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명태균 선생님이 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또 이게 난감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당분간은 제가 많이 존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했더라고요. 소통관에서. 바로 잡힌다는 게 어떤 무죄가 나오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답하시네. 기자회견을- 아니, 내가 영상 안 보여준 게 있는데, 나경원 선생님을 이기려고 이 짓을 한 거야. 판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동기에 대한 부분 영상, 우리 나경원 선생님께 영상 띄워드리겠습니다. 당시 오세훈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전까지 선거에 계속 낙선하고 있어서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오세훈 피고인보다 앞서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성 후보자로서 여성 가산점도 공경선에서 10% 가산되는 그런 것도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에 따라 오세훈 피고인은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 씨의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한편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답답하시네. 나경원 선생님. 왜 그래, 나경원? 뭐 본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으로. 본심은 아닐 수도 네. 있고. 어떻게 보면 몸 푸는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여기저기 몸 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1심 판결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좁혀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하나하나 적어 넣으면서도 결국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 자체를 미리 차단해 놓은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권으로 넘어가겠죠? 어제 오늘 가장 핫한 뉴스는 오세훈 시장 1심의 이후 정치적 여파인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이 오세훈 1심 이후의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약간 아까 정무승 변호사 말로는 오늘 만난 국민의힘 패널들의 광대가 다 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광대 하더라고요. 승천. 분위기 좀 어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문 닫고 웃는다. 네, 그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댓글창에 보면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뭐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에 뭐 암흑의 정치인 준비하시오 뭐 이런 거를 써놓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명태균 씨도 7월 5일 날 SNS에 올려가지고 6월 5일. 1번 나경원, 2번 이준석, 3번 장동혁, 4번 한동훈, 5번 홍준표, 6번 이재명 뭐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넘버링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1심 유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 국감 때 생각해보면 오세훈 시장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고 명태균 씨가 막 펄펄 나르면서 그거 말해보세요. 김영선 전 의원 뭐 보냈어요? 아유 진짜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비판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이 후폭풍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고 권성동 의원도 지금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2의 이제 선거판이 내년에 이제 센 선거판이 열리게 됐다. 아마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렇네요. 여기 정권에 또 여러 가지가 결정되는 선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명태균 씨가 올렸다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 그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세훈 유죄 선고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1번 나경원, 2번 이준석, 3번 장동혁, 4번 한동훈, 5번 홍준표, 6번 이재명 이렇게인데 자 우리 하영 기자님 이 중에 누굽니까? 역시 장동혁으로 보이고요. 오늘 그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역시 오세훈은 외로웠다. 외로웠고 당권파에겐 장동혁만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권파 쪽에서는 내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그러게 사법 리스크 있었잖아. 컷오프 했어야지. 이런 이야기까지 자기들끼리는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요. 뭐 겉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이거는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지금 역시 장동혁의 시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동혁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보다 그냥 장동혁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은 안 하고 사실은 이제 물밑에서 속삭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가장 웃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명태균 씨한테 요구했던 것도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달라고 오세훈 시장에 당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정치 낭인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정치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디딤돌이 됐던 게 김영선 의원이었잖아요. 김영선 의원한테 나 명태균 연락처 좀 알려줘.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 연락처를 알아서 본인이 먼저 컨택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상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이런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거기에 일정 정도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앙심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분노? 나한테 도움받아가지고 서울시장 대놓고 뭐 본인이 또 그런 글을 올려요. 명태균 씨가 SNS 현놈한테 도움받아가지고 당선된 게 그렇게 창피하냐? 뭔가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사람이 그렇게 도움받았으면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도와준 사람한테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금수만도 못한 짓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감옥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했다니까요. 명태균 씨가. 그 법정 구속되기 직전에? 아니 직전은 아니고 좀 전에 장 기자님 오세훈 시장은 유죄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같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를 확신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정도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이 나한테 도움받아서 시장 당선됐으면 구내식당에 불러가지고 최소한 밥이라도 한 끼 사든가 그런 것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인간적 도의가 없는 사람 아니야.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시에 어떤 상대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되면 재선거 할 때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가장 유력하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아마 준비 태세에 돌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걸 막 대놓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오늘 뭐 재판을 규탄하는 듯한 메시지 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지역구는 분당이긴 합니다만 나도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다는 게 이제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저는 뭐 이런 사람들이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정책 맥락을 띠는 1심 선고 결과이네요. 물론 뭐 이제 3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장동혁 체제를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뭐 수정파에서는 장동혁 체제 더 이상 안 된다. 뭐 중진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나왔지만 문제는 동력이 있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정치적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내년 초까지 확정이 되면 서울 선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회전이 일어날 것이다. 동력을 확보해서 장동혁 체제를 바꾸는 계기까지. 왜냐하면 서울시장에서 1등 공신은 장동혁이고 장동혁이 없었기 때문에 오세훈이 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당대표 없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당대표가 주도하는 서울시장 선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동력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파기환송 가능성이나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려면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사실 이 모든 것은 최소한 이게 2021년 2월 1일 날 경남은행 입금 계좌까지 딱 떨어지는 범죄 일람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1,000만 원이 딱 들어간 거거든요. 이름 뭐 송금인 김한정 이래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뒤집겠어요? 이 증거들을 없앨 수 있는 뭐 이게 다 거짓이에요. 명태균 씨가 나서서 사실은 제가 여론조사 한 적이 없어요. 라거나 그러니까 천지개벽할 만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정말 확실하게 오세훈 시장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전혀 정말 몰랐고 아무 관계가 없고 김한정 씨는 후원회장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존재하는 사실들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저는 없는 것 같고요. 또한 빼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소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이 소위 뭐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했던 내란숙의 윤석열의 무상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더 딱 떨어지는 재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피고인, 그러니까 오세훈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리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정수기 광고를 했잖아요. 깨끗한 물. 예전에. 아주 옛날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깨끗한 물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2002년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2004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뭘 하냐면 이른바 그 정치관계법 3법,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당선 무효형을 이제 선고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부패하고 낡은 정치인이 아니야. 이제 이런 레테르가 붙어 있었는데 명태균의 이런 여론조사로 완전히 이제 이미지가 변화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뭐라고 쓰냐면 오세훈이 오세훈했다. 이건 거는 왜냐하면 오세훈 씨 스스로 이제 본인이 연락해서 만든 거고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결국 오세훈이 만든 법에 의해서 그렇죠. 소위 오세훈이 처벌받게 된 거거든요. 시작과 끝에 다 오세훈이 그렇습니다. 있었다. 자승자박이다. 이제 이런 이제 재발에 자기가 물려 넘어졌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정치적으로 부활하거나 재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명태균 씨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청새치만도 못한 입을 놀려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느냐. 참 명태균 씨가 자기 미래 외에는 잘 보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도 뭐 이렇게 하면 한 달 안에 하야하거나 탄핵당한다 이렇게 썼는데 정말 딱 한 달 안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죄 받을 거라고 했는데 됐고 본인의 미래만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원래 자기는 잘 못 본다면서요. 참 그 서울시장 선거가 본의 아니게 진짜 내년에 열리게 되면 정말 또 다른 다이나믹스가 있겠다. 저희 같이 정치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참 시사인도 명태균 기사를 열심히 썼기 때문에 또 이게 좀 정의에 부합하는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낡고 부패한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깨끗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소구가 있었던 그래서 5선의 서울시장을 할 수 있었던 오세훈 시장의 이걸 하나를 벗겨보니 이 사람 역시도 추악한 낡은 정치인, 부패 정치인의 다름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 보수의 미래 소위 말하는 대권주자 반열에는 그럼 한동훈 하나 남는 건가요? 오늘 당장 조선일보가 그런 류의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대권주자를 날려려고 한다. 뭐 이런 지적이던데. 지난기에서는 이제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 그 단어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죠.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당 밖에 있고 그리고 벽은 장동혁 대표가 더 높이 칠 것이고 최근에도 그 조급함이 보였지만 오히려 더 조급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토론하자 하는 거에 대한 평가를 조급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입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본인이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하는 상황인데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계 정치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좀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닌가라는 뭐 다른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김용전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터뷰를 최고위원 출마하신 오세훈은 이렇게 날아갔고 한동훈은 내가 잡는다.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검찰에 무도한 조작 사건의 이제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 무수한 조작 사건이 진행되던 기간 중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당시. 수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 네, 이 잘못된 그 조작 기소의 마각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한동훈에게 있다. 따라서 한동훈은 내가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야 이렇게 된 거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이후에 어떻게 정치 환경이 돌아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한동훈 의원 스스로도 굉장히 입지가 그래서 계속 언프를 하는 것 같아요. 뉴스공장에 김어준 프로에도 내가 나가겠으니 뭐 아무개 나오시오 뭐 서영교 뭐 나한테 계속 거짓말쟁이라고 공격하지 말고 나랑 토론합시다. 계속 이게 언론 플레이. 왜냐하면 자기가 지면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언플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외통이잖아요. 그리고 점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당이 없는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본인이 이른바 이제 선이 굵은 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이런 뭐 입법 성과를 내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유권자들 안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초조함의 발로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만 돌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이제 이게 2021년 보궐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가 이른바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되나? 근데 21년 선거는 토해내야 되는 21년 선거는 토해내는 게 맞는데 26년 선거에 대해서 토해내야 되는지나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년 선거에 대해서 뭐 30억이 약간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강제적으로 시장직을 잃는 것보다 스스로 물러나 마지막 명예라도 지키는 것이 다음 기회를 남기는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인데요. 겉으로는 판결을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환호하면서 각자 정치적 계산으로 분주하겠죠. 특히 가장 크게 웃고 있을 사람은 나경원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나저나 21년 선거비 보전금이 약 30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 26년 선거비까지 포함된다면 오세훈은 파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선거하자는 극우들의 목소리가 결과적으로 실현되는 건가요? 장동혁이 더 기가 살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